네, 김기석입니다. 오늘 삼전이 마이너스 0.89%가량 하락해주면서 좀 눌림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 구간 지치셔도 조금만 버티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가지 추가적인 재료 때문에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기세가 바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글이 그동안 내부 활용만 해오던 이 TPU를 이제 외부 판매를 확장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이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의 GPU를 따라가냐, 대체할 수 있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TPU 행보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는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작년에 이맘때 12월이었잖아요. 그때 브로드컴이 급등했었던 걸 보면 그때가 이제 반도체가 관심을 받기 시작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좀 뭔가 감이 오시죠. 일단 GPU든 TPU든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이 미국발 악재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거지, 이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얘기 끊이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삼성전자의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 들고 왔으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고, 2025년 저에게는 상당히 기운이 좋은 해인 것 같습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지만 12월들 잘 마무리 하셔야죠. 그래서 댓글에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작성 부탁드리면서 좋은 기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까? 그죠? 삼전 HBM 생산 능력 하이닉스 첫 추월했다고 했죠. 이 삼성전자는 대규모 D램 라인을 HBM으로 전환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TSMC와 협업을 하면서 생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전이 단기적으로 이 HBM 생산을 추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HBM 생산량 추이가 삼전이 17만 장, 그리고 하이닉스가 16만 장인데 내년에는 동일하게 20만 장을 뽑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삼전과 하이닉스는 엄청나게 HBM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죠. 근데 결국에 우리는 이 삼전과 SK 하이닉스 둘 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HBM 지금도 이렇게 점점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쵸? TPU 때문에 결국에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TPU에 대한 얘기 좀 해볼 텐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TPU는요 뭡니까? 그쵸? ASIC 반도체예요. 이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구글의 TPU를 좀 예시로 들이자면 이제 김장철 오잖아요. 그래서 김장철 김치 만든 얘기로 좀 해봅시다. 그럼 엔비디아의 GPU와 이 구글의 TPU, 그죠? 그러니까 GPU는요 이제 김장의 모든 과정들을 뭐 재료 손질부터 양념을 만들고 뭐 속 넣어서 담기까지 이 모든 거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고요. 그리고 구글의 이 TPU는요 예를 들어 양념만 만드는 사람, 뭐 속만 넣는 사람, 그죠? 담는 사람들, 이런 한 가지 분야는 전문적인데 한 가지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할 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료를 만들었으면요 양념을 못 만들고요, 담기를 못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I 계산에만 특화된 그런 GPU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결국에 TPU는 만들어질수록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테는 굉장한 호재라는 건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브로드컴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횡보가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미국에서는 이미 엔비디아, 브로드컴 사라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쵸? TPU와 GPU 관련주니까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제가 12월에 이 브로드컴의 상승세가 TPU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브로드컴이 급등하게 된 이유는요, 이 TPU하고
이 메모리를 연결하는 기술을 브로드컴이 제공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그쵸? 벌써 200% 이상 올라간 종목이에요. 이 브로드컴이 이 통신 칩을 만드는 기업이니까 이런 설계를 통해서 일부 해결을 하면서 이 GPU와 TPU의 양대 산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브로드컴의 예시를 든다면 이제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HBM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읽어왔습니다. 근데 이 TPU 자체가 엔비디아를 이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김장 얘기, 그러니까 단순한 버무림 한 작업을 하는 것보다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작업을 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TPU의 한계치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재료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 GPU를 깨려고 수많은 기사들, 수주들, 재료가 나올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미장해서 TPU가 얼만큼 치고 올라갈 것인지가 미증시에 대한 AI 핵심 포인트 관점으로 집어들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 GPU와 TPU의 경쟁 속에서 삼전 SK 하이닉스한테 누가 더 얼만큼 많이 들어가냐가 아니라 두 기업의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마이크론조차도 좀 쭈그러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재료에 대한 대규모 물량을 맞춰줄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공급이 들어가는데 가격, 물량, 공급까지 확보 가능한 기업은 삼성전자라는 거죠. 삼전이 지금 기사를 보시게 되면 삼전이 2분기에 4%가량 마이크론보다 뒤쳐져 있었는데 가장 빠르게 늘리면서 17%에서 62%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붙잡았다는 거죠. 심지어 HBM 메모리, 패키징, 파운드리, 디램랜드, AI 수요가 터지면서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에 반면에 이 하이닉스는 HBM에 관한 비중이 너무 높고요. HBM에 들어가는 로직 다이를 이 TSMC에 위탁 생산하기 때문에 지금은 HBM에 대한 이 수요 때문에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갔던 하이닉스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 삼전은 밸류에이션이 더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삼전 차트를 보시면 지금 6개월 동안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전에 55,000원부터 그죠? 11만 3,400원까지 갔으면 200%가량 올렸죠. 근데 하이닉스를 보시면요. 근데 반면에 하이닉스는 20만원부터 그죠? 64만 6천원까지 300%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HBM4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실적 때문에 3배 이상 오른 하이닉스인데 앞으로의 AI 수요의 급증에 따라서는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지금 얼마나 올랐다고요? 그죠? 지금 200%밖에 안 올랐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가오는 시점에서 상승 포인트를 짚기 위해서는 이 외인들의 수급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 그래서 수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외인들이 이거래 연속으로 나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이전에 뭐가 보였어요? 이 기관들이 외인들과 개인들의 매도를 받아주고 있는데 여기서 10만원에서 정확하게 라운드 피겨를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뭐예요? 우리 이때까지 삼성전자 패턴이 뭐였어요? 개인들 수급 위에 외인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상승했었던 그런 삼성전자였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요. 오늘 좀 눌림받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5일선 위에 안착해주면서 21선을 뚫으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코스피를 봤을 때는 결국에 21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항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뚫게 됐을 때는 항상 큰 상승들이 나와줬던 코스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그쵸, 이 경제적 근들을 맞추려면 이 코스닥과 코스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다음 코스피의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3전을 필두로 올라가는데 지금의 모멘텀이 뭡니까? 그쵸? TPU라는 모멘텀에 AI 수요 급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코스피에서 21선과 이격이 줄어들면서 5일선 위에 올라타고 있는데 우리는 21선을 뚫고 나서 4,000포인트를 뚫었을 때는 다시 한번 뭐가 오른다고요? 그쵸? 삼성전자에 다시 한번 큰 수급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신호들 결국에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투자에 있어서는 분명히 두 종목을 뛰어넘는, 그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뛰어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건 그냥 단순하게 시장을 나쁘게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AI 수요 오고 있고 DRAM 랜드 플래시 쇼티지 현상 일어나면서 GPU에 TPU까지 들어오고 있는 지금의 이런 구간은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정 시에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간은 현금을 확보하시면서 조정 단계에서는 중요한 신호들 나올 때마다 모아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신호 나왔을 때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놨습니다. 5562-3753 제 이름 김기석 세 글자 저장해 주시고 삼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삼성전자가 중요한 신호를 나왔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고점에서의 분할 매도 타이밍 그리고 우리 현금을 확보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신호를 나왔을 때 틀리거나 놓치거나 대응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은 문자 스톰방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타점 잡아가면서 확실하게 실시간으로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5562-3753 삼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빠르게 문자 답장 안내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 결국에 미증시에 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가오는 12월에 뭐가 있습니까? 그쵸?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줍지 않으면 조금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점을 간다 해도 조정을 받는 구간이 오겠죠. 결국에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미증시의 이벤트에 따라서 진행이 될 텐데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하면서 미국의 3대 지수 모였어요. S&P, 나스닥, 러셀 2000까지 양전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중국 수출, AI 패권 싸움이다 보니까 이걸 다시 한번 수출한다고 하면서 AI 거품론을 잠재워줬고요. TPU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들어왔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요. 구글도 좋지만 엔비디아도 지금 중국 매출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700조 매출이 예상이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AI 거품론도 종식이 되고 있어서 이 삼성전자도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고 문제였는데 금리 인하 결국 뭐예요? 이 트럼프도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12월 금리 인하 급물살 하면서 파월의 스탠포드 연설에서 뭐라 했어요? 그죠? 단기적으로 추가 인하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여는 총재가 고용시장 약화 우려로 인하를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 뭐예요? 그쵸? 금리 인하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다 트럼프의 전략인 거예요. 트럼프는 결국에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요, 최근에 베센트라는 재무장관을 압박하면서 뭐 금리 인하 못하면 파월이든 너든 해임할 것이다. 그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시를 부양해야지만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결국에 이 모든 것은요, 내년에 앞둔 중간선거가 좀 포인트가 되겠죠. 2026년 상반기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중간선거를 엽니다. 상원과 하원 의원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트럼프가 AI 거품론과 금리 인하 못하고 경제를 하락으로 만들게 된다? 그러면 이 민주당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공화당은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정치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를 부양해야지만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증시가 날아간다? 민주당 쪽이 많이 되니까 공화당이 표를 가지고 가려면 결국에 금리 인하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뭐예요? 그러니까 증시도 결국에 고점을 찍으면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올라가면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가 그런 구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RSI 지표상으로 보시면요, 결국에 지금은 과매수 구간이에요. 어느 정도 이런 과매수 지표가 나왔을 때 조정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근데 증시의 조정에는 항상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는 우리는 현금을 확보하시면서 다시 한번 시그널 나왔을 때 타점 잡아서, 그죠? 분할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신호를 나왔을 때 제가 영상에서 뿐만 아니라 타점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이 금리 인하 앞으로 결정일이 12월 11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1주하고 2일하고 7시간 남았어요. 거의. 근데 이 금리 인하 연방정부 FOMC가 열렸을 때 12월 11일, 이때가 언제냐면요, 목요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파생 상품이 하방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풋옵션이라는 건데 FOMC까지 외인들이 하방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풋옵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방 베팅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뭐예요? 상방 베팅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2월 둘째 주에 금리 인하냐 동결이냐 이 내용이 발표돼야만 삼성전자의 상승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지금 뭐가 나와요? 4분기의 실적이 이미 기대가 되고 있고요. DRAM 쇼티지 현상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SSD도 결국에 쇼티지가 올 거예요. 여전히 잘 팔리고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한 상태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4분기 매출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강조했던 거 뭐예요? 그쵸? 삼전은 자체 파운더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TSMC의 위탁 생산을 맡기면서 언제든지 돈을 더 내놔라, 우리 단가 올리겠다 이러면은 하이닉스의 HBM4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삼전은 자체 파운더를 가지고 있어요.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만 시간이 갈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삼성전자는 매출이 올라가면서 이전에 17%였던 부분들이 하이닉스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삼전은 결국에 차트만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미증시 그리고 삼전 메모리의 슈퍼사이클도 확인을 하시면서 잡으셔야겠죠. 이러한 부분들은요,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서 내용을 체크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비중을 못 실으신 분들은요, 제가 이러한 신호를 나왔을 때 제가 영상 계속해서 찍어 드리면서 강조 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좀 바쁘셔서 좀 차트가 분간이 안 되고 이러한 내용들 빠르게 안내받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놨습니다. 여기 5562에 3753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타점 안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제 개인 번호 5562에 3753 김기석 세 글자 저장해 주시고 삼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장 안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보라고 했어요? 그쵸? 앞으로의 이 미증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는 이 TPU와 GPU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얼마나 방향성을 잡는지에 따라서 삼전도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 뭐 해야 돼요? 삼전을 공부하셨으면 아시잖아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왜 올라갔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이 선물은요, 후속주고요. 여러분들께 삼전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같이 타볼 가치가 있겠죠. 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TPU에 메모리를 연결하는 기술을 제공하면서 이전에 엄청나게 급등했었는데 이게 얼마예요? 200% 이상 올랐고요. 근데 뭐예요? 지금 GPU와 TPU의 양대 산맥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이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쵸? 이제는 구글과 엔비디아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런 경쟁,
속에서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그쵸? 많은 재료들, 수주들, 모멘텀들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브로드컴이 급등을 하겠죠. 근데 벌써 200% 올라갔는데 아직도 지금 외치고 있는 게 뭐예요? 미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사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 TPU 관련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이 브로드컴의 예시를 든다면 이제는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HBM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와 TPU가 관련된 이런 주식들을 매집을 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고점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왜? AI 슈퍼사이클 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반도체 호황 오면 우리 지금 이런 모멘텀들 무시할 수 없으면서 이미 미장에 있는 브로드컴은요 200%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우리요 다가오는 금리 인하 시즌에 맞추면요 지금 들어가셔도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적금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이제 막 끌어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5562-3753 T라고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장 안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이니까요. T라고 보내셔서 삼성전자 TPU 관련주 적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께 T라고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장 안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 2025년에는 이 삼성전자 그리고 TPU 관련주와 함께 좋은 수익들 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시면서 공감이 되신 것 같다 생각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다 보신 분들 댓글에 다 봤다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김기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